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문재인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자, 여러분 요즘 윤석열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정도면은 윤석열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지금 제 영상이 끝날 때 가지게 될 겁니다. 잠깐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있으면 꼬집어주는 게 국민들 역할이니까, 우리는 무지성 인간들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인사 논란이 있는 사람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자들이 물었나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여기 보시는 타이틀처럼 인사 실패,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나?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마치 자칫 잘못하면 셀프 디스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게 나았을 수도 있죠. 전 정권 장관들 중에 훌륭한 사람도 없었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라는 뉘앙스로 자칫 국민들께 들릴 수 있는 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기레기가 또 기레기 짓을 했네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기사 타이틀에 빠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실제 윤석열이 했던 말과는 약간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기사를 써내셨네. 인사 실패, 전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가 아니라 그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가 실제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음성으로 들어보실까요?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자, 이게 참 이렇게라는 단어의 유무가 받아들이는 국민들에겐 참 큰 차이거든요. 아니, 동아닷컴 이 기자분은 대체 왜 이렇게 타이틀을 쓰셨을까? 근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듣기 썩 좋은 답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그닥이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권이 바뀐 지 지금 2달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는 문재인의 입김과 색깔이 남아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잊혀지고 싶다던 그 문재인의 색깔이 매우 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로 자리를 꿰차고 아직 보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권의 수장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전 정권과는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너무도 다른데 이 사람들은 결코 자리를 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문재인이 퇴임 전 임명한 많게는 2024년, 2025년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와 전혀 다른 사상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자들이 아주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 아주 굵직굵직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분들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 가뜩이나 입법부 민주당 180석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하는 윤석열인데 얘네들까지 속을 썩이면 너무너무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겠죠. 뭐를 하려고 해도 여기저기에서 딴지를 걸고 국정 운영 방해를 해 쌌으니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윤석열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자,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 여러분, 방통위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는 계시죠? 그리고 언론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2019년 9월부터 현직에 앉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 내려오실 생각이 아직까진 크게 없어 보인다 합니다. 대놓고 압박을 했는데도 꿈쩍 안 하는 1인이라고 하네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알박기가 아닌 법에 따른 인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자, 두 번째, 전현희 권익위원장. 권익위원회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국무총리 직할의 위원회로서 고충 민원의 처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전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앉아 있어요. 2008년에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2016년에는 강남구 을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네요. 야, 강남 좌파인가? 자, 이분 그냥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커리어는 언제였든 전부 다 민주당이었어요. 2020년 6월부터 권익위원장에 임명이 돼서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 방통위원장과 똑같이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옴에도 말이죠. 법에 따른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색깔이 바뀌었는데 총리실 및 권익위원
비서위원장 자리에 뼛속까지 민주당인 사람이 앉아있다라. 여러분, 윤석열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이분 유명하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같이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 뭐 이분도 똑같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 임기를 마치겠다로 일관하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면 제가 참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이 사람의 KDI 원장 임명도 문재인의 아주 뻔한 수죠. 끝까지 본인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지 않겠다는 어떠한 의지로서 홍장표를 앉혔다고도 보여지는데, 방해하겠다는 거지. 윤석열이 탄탄대로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걸 못 보겠다는 속셈이지 뭐. 문재인이 과연 이 모든 걸 모르고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측근들이 이렇게나 많이 겹쳐지는 걸 모르고 임명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지. 자, 아까도 말했듯이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 우리나라의 경제를 조지다시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죠.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문재인 보는 줄 알았다 진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고용주의 고정비, 즉 직원의 급여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슈바 당연하잖아. 그래서 직원 4명 쓸 거를 3명 쓰고 3명 쓸 거를 2명 쓰고 결국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생겨버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건 또 밑바닥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야, 이 당연한 것을 이거 왜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편의점만 봐봐요. 근처에 편의점 둘러보세요. 야간 알바 쓰던 편의점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어때? 12시 이후부터는 카드 찍고 들어가는 무인 편의점으로 바뀐 곳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게 왜 그러겠어? 굳이 사람 쓰던 걸 왜 줄여가면서 무인 편의점으로 운영을 하겠냐고. 진짜. 자,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문재인의 측근이었던 이 사람도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표로 몇 사람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 원자력 안전재단의 김재남 이사장. 2022년 2월에 불과 얼마 전에 문재인이 임명하고 떠난 진짜 이 사람은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또 개웃긴 건 덕성여대 사학과를 나온 사람이 원자력에 대해서 대체 뭘 안다고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골 때리죠 여러분. 슈바 적어도 전공자를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예엠병을. 뭐 경력사항을 보면 예전부터 무슨 녹색연합,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모임, 환경의회 운영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이런 직책을 맡았다고 여기 앉힌 것 같은데, 진짜 안 봐도 뻔하다 진짜. 이분 문재인 정권 출신입니다. 무려 비서실에 있었어요. 자,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2022년 3월 문재인이 내려오기 바로 전에 임명한 사람. 노무현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보좌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한국마사의 정기환 회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 3월에 임명이니까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바로 전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문재인의 사람이란 소리야. 농림식품부 기술기획평가원의 노수연 원장. 야, 이 사람도 2022년 3월 문재인 퇴임 바로 전에 임명을 해버렸네. 문재인 정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름도 생소한데 여기 박은수 원장. 2022년 1월에 임명된 사람이고 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출신이네. 뭐 그냥 뼛속까지 민주당이에요. 이거 말고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진짜 고작 몇 사람만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 말고도 말이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12월부터 대선 전까지 임명된 인사들이 무려 52명. 이 중에 기관장급이 13명, 감사, 이사가 46명, 임기 2024년까지인 사람이 28명, 2025년까지 임기인 사람이 14명.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문재인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이러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밑에 슈바 죄다 문재인 사람들만 질비한데 이건 상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엠병을 상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할 짓이냐고. 이러고서 무슨 잊혀지고 싶다 그러지를 않나. 짜증납니다 정말. 자, 여러분, 윤석열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이 지 사람을 심어놓고 갔기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아주 커요 이게. 아니, 예엠병을 한두 명이면 몰라 60명이 웬 말이냐, 짜증나게 진짜. 게다가 또 얘네들도 전 정권 사람들이랑 똑같이 얼굴에 철판을 오지게 깔았는지 안 내려오겠대.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을 지키겠대. 이게 말이 좋아 법을 지킨다는 거지 대놓고 현 정부의 앞길을 막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뭘 하려고 해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윤석열이 뭘 하려고 해도 입법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짜잘한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고지곳대로 냅두질 않는다고. 지금까지 샤인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